6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렸던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6월 29일 6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 시간에는 제4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1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고 29일간의 의사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잠시 후 의정뉴스에서 제4차 본회의 소식부터 6차 본회의 소식까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숏 인터뷰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님을 만나봅니다. 위원회 돋보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숫자로 보는 내일회의입니다. 함께 보시죠. (6월 1일부터 29일까지) 29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4차, 5차, 6차 본회의 소식을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시정질문 둘째 날인 4차 본회의에서는 일문일답 2명, 일괄 질문 답변 2명으로 총 4명의 의원이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5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 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4명의 의원이 일문일답으로 1명의 의원이 일괄 질문 답변으로 총 5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회기 마지막 일정인 6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43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신상 발언 1명, 5분 자유 발언에는 5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네, 이상 숫자로 보는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였습니다. 다음은 3일간의 시정 및 교육 학예 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4차 본회의 소식과 5차 본회의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3차) 본회의에 이어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4차 본회의에서는 4명의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손민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로 소상공인 서민대출 채무에 대한 채무 불이행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출 상환 유예 이후 서민금융대책 및 향후 계획과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독립 필요성에 대한 시의 입장 등 4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파산 회생 워크아웃을 활용한 채무 구제 제도 외에 지금 채권 소각 관련된 방식을 지금 제안을 드렸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또 다른 또 부작용을 소지할 소지는 없는 건지 이런 그 고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이번 우리 서민금융과 관련한 전반적인 연구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손민호 의원은 이제 막바지에 몰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해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안병배 의원은 인천 내항 재개발 관련과 애광극장 매입에 관한 인천시 의견, 인천 지하도 상가 등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조금 더 질문하자면 요즘 신문지상이나 상인들에게 매각 문제가 회자되고 있어요. 네. 시장님도 잘 아시죠? 이게 지하도 상가를 사유화하자는 의미입니다. 물론 앞으로 법 제초 등을 통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구분 지상권 등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매각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령상 지금 어렵다라는 것이 통설이었어요. 그러나 또 이제 가능하다라는 또 일부 율사들의 또 의견도 있고 그래서 상생협의의 또 제안이었고요. 그래서 관련 부처에 질의를 해놨고 또 이 가장 이 정부의 유권 해석은 법 제초의 최종 해석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저는 판단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괄 질문 답변 시간에는 남궁영 의원과 조광휘 의원이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남궁영 의원은 인천의 광역주도로 새로운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을 통한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했고, 조광휘 의원은 월곶 판교선 및 인천발 KTX 기점 인천역 연장과 인천국제공항 MRO 산업발전 방안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통일된 명칭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지만, 이 아까도 말씀하신 지방자치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 명칭 변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조광희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과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두 노선의 인천역 연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추경 예산에 두 노선의 인천역 연장 타당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고자 용역비를 반영하였으며 9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 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5차 본회의에서는 윤재상, 서정호, 손민호, 안병배 의원이 일문일답을, 일괄 질문 답변에서는 이용선 의원이 질문에 참여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적절한 임대 행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20년 동안 한 사람한테 이게 주다 보니 그 지역 주민들도 활용하고 싶고 이래서 분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폐교는 매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그 폐교 활용은 교육청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종 국제도시가 사실 그 접근성도 어렵고 통학로 자체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영종에 우리 특수학교가 생길 수 있게끔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도의 특수학교 설치에 대한 요구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14명의 우리 학생들이 먼 거리를 이렇게 통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영종도의 어떤 부지에 그 분원을 학교를 설치하기에는 아직 인원이 적기 때문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센터 운영 매뉴얼상 인력 구조는 전문 상담교사 2명, 전문 상담사 2명, 임상 심리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등 6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위센터 운영 매뉴얼과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인은 못했습니다. 현 남부교육청이나 재고가 더 불편합니다. 특히 교통량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좁은 골목에 차량이 얼마나 복잡해질까 저는 걱정입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재고 학력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재고가 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어느 것이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가,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지금 이제 의견 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장들과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괄 질문 답변 시간에는 이용선 의원이 북의 일신동 지역 중학교 설립과 초등학생 대상 생존 수영 교육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부인료 중에 남녀공학 전환, 초등학교 폐교 후 중학교 이전, 초중 통합학교 설립 등
다방면으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학교 운영의 장점과 가치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초중통합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생존 수영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영 실기 교육 예산은 학생 1인당 3만 원씩 총 31억 원을 지원하여 구명조끼 착용 체험, 도구 활용, 타인 구조 연습 등 실기 교육 및 실내 체험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실내 체험 교육 지도 자료를 학교 체육 진흥회에서 개발하여 7월 중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 보호 능력 강화를 위한 생존 수영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숏 인터뷰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을 장민영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숏 인터뷰 주인공은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제 공무원들하고 관련 있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조직과 관련된 일하고, 그 다음에 재정과 관련된 것이 주요 업무로 볼 수 있겠고요. 요즘은 이제 그 소방본부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안전본부, 자치경찰제 같은 사무가 저희 해당 위원회 사무로 되어 있어서 시민안전과 밀접한 그런 업무를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네, 이번 271회 정례회에서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대안을 제시하셨는데요. 채권 소각 방식의 채무 조정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신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시는 소상공인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신용이 안 좋은 인천 시민들의 신용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와 그 경기도에 비해서는 그 규모와 인원이 좀 적어서 그것이 좀 더 확충되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지정 질의를 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그 서민금융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신용 회복 방식이 기존에 하고 있는 면책이라든지 회생, 파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용 회복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그 진행이 되고, 또 그것이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금융권에 그 정보가 남아서 그 이후에 또 5년 동안 또 그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볼 것인가 하다가 그 해결 방안으로 채권 소각 방식을 제안하게 됐는데요. 채권 소각 방식은 짧게는 3개월이면은 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분들이 그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다시 재기에도 재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안을 했는데, 사실 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법률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시정질의 이후에 TF가 구성이 돼서 그것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지금 팔로우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올해 남은 회기 기간 동안에 행정안전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행정안전위원회는 우리 그 인천시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 지금 국가가 재정분권 1단계를 완료하고 재정분권 2단계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방과 중앙의 재정 비율을 3대7까지 이제 30%까지 이전해주겠다는 건데, 지금 사실은 한 22%대 78% 뭐 정도 돼 있는데 3대7로 늘리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또 좀 더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시민 안전과 관련돼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니까 우리 또 귀갓길이라든지 또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안전이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그 행정안전위원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네,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네, 지금까지 숏 인터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일정이죠.
6월 29일에 개의된 6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6차 본회의에서는 김종인 의원의 신상 발언과 함께 강원모, 윤재상, 박정숙, 이병래, 조선희 의원이 5분 자유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소각장 신규 증설에 대하여 타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위치한 두 곳의 소각장을 확충하는 것만으로 인천 지역의 전체의 폐기물 양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각장을 확충하는 주장에 따해 한번 이의를 제기하며 서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저의 생각입니다. 포털 제휴평가위원회가 경기 인천을 일개 권역으로 묶어 일개 언론사만 CP 제휴를 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인천 언론 모두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 혼자만이라도 CP 제휴에 성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력이 모자람에도 농어촌 전형 한 자리 내주는 것에 그저 감지덕지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인천 지역 언론의 행태에 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때 환경특별시 인천에 걸맞는 친환경 세탁기가 인천 기업이 손으로 개발됐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자본 없는 소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발언 마칩니다. 동인천 역사를 이대로 방치한 채 주변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주인공 없이 배경만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생력을 가진 아트센터 인천을 건립하겠다는 목표가 무너져 버린 만큼 2단계 건립 후 운영비에 많은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건립 후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더 많은 고민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한마디로 총알바지예요 라는 말, 가슴 먹먹해지는 말입니다. 매일 죽고 싶다는 전화를 받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감정노동 종사자들이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심의한 주요 안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까지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지방채 추가 발행 계획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3건은 수정 가결하였는데요. 그중 수정 가결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7건을 심사했는데요. 그중 인천광역시 청소년 부모 지원 조례안은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인 청소년 부모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소년 부모를 포함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간결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인천광역시 분유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상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분유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및 운영 조례안은 1999년 가저의생 등이 준공된 이후 2009년 율도와 송림의생환경사업소가 가저 분유처리시설로 포함되었고 현재 1일
1780톤이 처리 용량도 부족해서 1일 800톤 규모를 추가 증설 중으로 지역 주민이 분뇨, 위반, 처리 과정이 교통, 불편, 악취 등 피해를 수십 년간 감내해왔던 상황임을 감내하여 가자 분뇨 처리시설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 사업 지원 기금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했는데요.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통학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배움터 지킴이 운영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중 인천광역시 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진흥조례안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다음 인천광역시 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진흥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의정 활동을 전해드리는 위원회 돋보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29일 의회 본관 앞에서 항공정비 육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일본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일본 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을 규탄하고 삭제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각각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항공기정비업을 인체국제공항공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할 것과 인천공항의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조속히 구축할 것 등을 요구했고, 이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일본 지도 내 독도 표기에 대해서도 인천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일본 영토 지도에서 독도를 즉각 삭제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적용됐던 정치적 중립성의 기준을 도쿄올림픽에도 동일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6월 16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은호 의장을 비롯해 전국 언론 노조 전대식 수석 부위원장, 지역 언론사 관계자 등을 초청해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휴평의회 포털뉴스, 제휴특별심사제 반대 입장 표명과 함께 개선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강원모 부의장은 제휴평의회 지역언론 특별심사 방안은 과거 전두환 군부 독재 시대 1도 1 언론사 정책을 연상시킨다며 지역 언론 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권역별 일개 언론사 CP 제휴 선정 원칙에서 지역 언론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전환으로 적극 재검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청소년 부모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윈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인천 스타트업파크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스타트업파크센터는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해 올해 2월까지 바이오 융합 부문 17개 기업,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부문 60개 기업 등 총 77개 기업이 입주했는데요. 인천 스타트업파크 조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입주업체의 제품 시연, 신안 스퀘어 브릿지 인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임동주 위원장은 스타트업 주체 간 소통과 교류에 의한 창업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가 창출되기 바라고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는데요. 안건별로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 사항 등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 동의안은 인천교통공사가 교통안전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해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면서 부대 의견으로 서울 7호선 인천 구간 5개 역 중 2개 역을 자회사가 2년간 시범 운영하고 자회사 설립 후 업무 영역 확대 등 조정 시 노사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6월 16일 웅진군 장봉도에 위치한 인천 삼목초등학교 장봉분교를 방문해 도서지역 학교 운영 현황 파악 및 교육 현황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학교의 주요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난 후 방역물품 구비 등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간담회 후에는 교직원 관사와 통학로를 직접 돌아보며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요. 특히 안전한 등하굣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험 요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웅진군청 경찰서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임지윤 위원장은 장봉분교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들을 격려한 후 교육 환경 및 교직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